무단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는 목적에 동의한다. 대한민국은 미국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건 앞에 그 카피라이트 허용하는 18.5조에 의해서 미국도 그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지금 이 부속 서한을 이야기하는 거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미국은 이미 국내법으로 다운로드 같은 거를 만약에 허용하는 사이트가 있으면 당연히 폐쇄가 되는 게 국내법에 그런 게 있다고요? 당연합니다. 미국에서 국내법에 사이트 폐쇄 조항이 있습니까? 사이트가 폐쇄되지 않도록 그런 복잡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런 이제 국내법적으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렇게 안 했고 그게 계속 양자간의 그 현황이 돼가지고 301조 스페셜 301조에 전 세계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허용했다고 사이트를 폐쇄하는 건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니 불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지적재산권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20대들이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기반입니다. 우리가 그 기반을 망가뜨렸잖아요. 스스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속사가 붙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창피한 일이죠. 저도 그래 봅니다. 그러나 왜 우리만 그래야 되죠? 알겠습니다. 뭐 그런 차원의 부속사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수혜 업종이 있을 수 있고 반대적으로 피해를 입는 업종이 있을 수 있다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혜 업종은 정말 말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IT, 섬유 업종은 반드시 수혜 업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분야에서는 일부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이 우리나라 대민무역 흑자에서 차지한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30만 대를 수출하거든요. 기아자동차가 한 28만 대쯤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 현지에서 만든 대수가 현대자동차가 30만 대입니다. 수출 30, 현지 30이죠. 우리가 한미 FTA를 하게 되면 수출이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냐?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고 더더구나 남아있는 그 조그마한 이익조차도 작년 12월에 재협상해서 고스란히 넘겨줬지 않습니까? 그에다 덤태기로 무슨 특별 세이프가든 이런 거나 받아왔어요. 재협상해가지고. 그런데 뭐 부품 같은 경우 좀 수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든다 하더라도 부품을 가져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부품 회사 지금 뭐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라 하더라도 그 이익을 과장되게 엄청나게 이익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오해일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재협상 때문에 이익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FTA가 이제 비준돼야 된다고 이제 발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인데요. 결국에는 세계 경제의 한 90% 이상 되는 나라와 FTA를 결국 맺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그런 나라들이 전부 다른 나라하고 이제 어차피 FTA를 맺게 될 텐데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FTA를 맺지 않으면 결국 우리 제품들이 거기서 차별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의미에서 FTA를 맺어야 되는 건 당연하고 방어적인 의미에서 일종의 보험을 들어두는 거예요. 보험을 들어두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미국과 맺지 않으면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의 이익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죠. 재협상을 통해서. 하지만 1.5년 정도의 이제 관세 집행 기간이 지나면 그때는 다시 무관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좀 딜레이된 효과가 발생하지만 원래부터 계획했던 무관세 그 혜택은 결국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해 업종 또 말씀 이제 물으셨으니까 뭐 농산물이나 이제 수산물 이런 데서 이제 생산량 감축 효과가 이제 상당히 발생하는 걸로 계산이 나오는데 뭐 15년 동안 12조 정도의 그 생산량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사실 그 피해 보는 부분은 사실 이제 국내 산업 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또 소비자들은 이익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또 소비자 물가라든지 장바구니 물가에 또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는 항상 소비자 이익과 동전의 앞뒷면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해야지 우리가 피해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피해만 강조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소비자 이익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칠레하고 FTA를 했지 않습니까? 벌써 7년째 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칠레산 양질의 포도주 싸게 먹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결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칠레산 포도주가 세계에서 제일 비쌉니다. 가격이 오히려 올랐어요. 그 다음에 EU FTA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명품 가격 내려간다고 그랬죠. 어떻습니까? 더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외선 차단제 수입 원가 10,000원도 안 해요. 그러면은 10,000원에 4% 하면 400원 싸지는 겁니다. 400원. 그러면
63,000원짜리가 62,600원이 되는 거죠. 그걸 소비자 이익이라고 부를 건가? 아니면은 차라리 조금 참았다가 백화점 세일할 때 사는 게 훨씬 이익입니다. 한미 FTA보다 백화점 세일이 훨씬 더 큰 이익이에요. 특히 이게 식품, 특히 쇠고기 같은 거. 물론 쌉니다. 3분의 1 가격이니까.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사회적 비용이에요. 우리가 맞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우농가 망하면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농산물의 이제 그 평균 관세가요, 한 50% 돼요. 뭐 계산에 따라 60%도 나오는데 수산물 같은 경우는 18% 내지 20%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그 관세가 이제 뭐 오랜 기간 동안에 철폐 기간을 통해서 어떤 제로가 된다고 보면 결국에는 그 가격의 저하 요인이 분명히 50% 내지는 18%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유통 구조가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관세 떨어지는 혜택이 바로바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어차피 그 요인은 계속 작용하는 거 장기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관세가 없어진 말이죠. 아시다시피 관세가 없어지면 국가의 세수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미 FTA만 하더라도 정부가 지금 또 뻥튀기 계산하고 있는데 세수 감소가 조 단위입니다. 약 1조 7천억에서 2조, 많이는 2조의 세수가 줄어들어요. 우리가 지금 반값 등록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반값 등록금에 소요된 예산이 6조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 한EU FTA 합치면은 한 해 세수 손실이 3조가 넘어요. FTA 2년만 안 하면 여기 있는 학생들 다 반값 등록금 해줄 수 있습니다. FTA 때문에 들어간 비용이 이런 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수라는 거를 경제학자시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셔야죠.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 세제를 우리가 바꾸기 때문에 한미 FTA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동차 세제를 바꾸기로 했잖아요. 5등급이었던 걸 3등급으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은 세수가 한 5년간 3조 8천억 정도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나와요. 네. 근데 그거는 그 자동차세를 또 바꾸기 때문에 경제 성장 효과가 더 발생해요. 그래서 그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세수가 또 증가하니까 그게 한 5조 4천억 원 정도가 나온다고요. 연평균. 그래서 결국에는 세수가 오히려 늘어난다는 아니죠. 그 계산이 나오는 거죠. 정말 난감한데. 그래서 직접적인 세수 감소 효과도 분명히 봐야 되고 장기적으로 경제 활성을 해서 세수가 올라가는 것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난감해지는데 자동차세는 직접세입니다. 직접세. 왜 배기량이 크면 많이 내야 되는. 그런데 지금 이 세제 이 구간을 바꾸고 개편함으로써 그 세수 기량이 생기지 않습니까? 3조가 넘는. 그거 어떻게 메꾸겠다는 거예요? 주행세를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행세는 간접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큰 차 타면 세금 더 많이 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주행세를 왜 올리냐는 거죠. 그건 간접세인데 돈이 많으나 적으나 주행세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제를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는 거죠, 정부가. 자동차의 어떤 그 누진세제 이런 게 이제 통상법적인 그 내국민 대우라는 조항에 의해서 이제 불법 판정을 받은 적도 있고 해가지고 자동차세는 그렇게 우리가 옛날 했듯이 뭐 큰 차는 굉장히 많이 중과세하고 이런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했던 그게 거고. 그게 뭐 문제예요? 세수 얘기를 하셨는데 배기량 기준에 환경에도 좋잖아요. 큰 차는 세금을 더 많이 내니까 타지 마라 가급적. 네, 그런 효과도 있는 거죠. 환경에는 이게 더 좋아요, 이런 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배기가스가 많아지니까. 불법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불법이에요? 그 자동차 그 오토모빌 케이스라는 게 한 서너 건이 됩니다, 벌써. WTO 케이스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아시죠? 아니, 그렇다면은 배기량 기준 세제가 불법이라는 이야기인데 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 예. 그러는 거죠. 제가 중간 정리 잠깐 해야 되겠어요. 지금 최원목님 말씀을 들으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미국과 FTA를 하지 않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출 국가인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강조하시고요. 이혜영님 말씀 들어보면 한미 FTA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20대 여러분들께서 지금 토론 논의된 상황에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신법 우선주의를 택하고 있고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약이 그 신법으로서 우리 법률보다 우선시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영미법 체계인데도 불구하고 그 오바마 대통령이 상원에서 통과시킨 이행 법률 때문에 그 조약이 미국 연방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나라는 이 조약에 대해서 규제를 받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쌍무적인 공동적인 공평한 조약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위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논제이기 때문에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뭐 국내법적인 중간 단계가 필요 없이 조약 자체가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원형이 되죠. 근데 미국은 이혼제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법 체계가 있어야만 그게 국내적으로 이제 법원으로서 이렇게 인용이 될 수 있는 법원, 리걸 소스로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키지 않아야 되는 내용이 아니고 그냥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국가가 그걸 따르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분쟁 해결 절차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역보복도 취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미국이 그걸 실현시켜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안 하면은 패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국내법을 제정해서 조약에 규정된 내용을 항상 국내법에 반영될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조약이 직접 적용되는 거고 미국은 조약과 국내법을 거쳐서 국내법이 적용되는 그 차이가 과정이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결과적으로 실현되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아까 세이프가드 같은 이제 자동차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사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현지 조달이라고 하는 자동차 업계 물론 그건 사실이지만 자동차에 대한 그 수출량이 이미 미국에 대한 투자보다 미국에 대한 대미 투자가 40배 이상 수출량이 더 많습니다. 이런 현상에서 FTA를 체결했을 때 대미 투자가 대미 수출량이 40배 더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수출량이 FTA를 하게 되면 무조건 관세는 철폐가 될 것이고 그럼 자동차의 수출량은 늘어나게 되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고용량도 반드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팩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아보고 싶고 세이프가드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발동된 적은 없죠. 왜 아직 발효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은 우리가 자꾸 시장 선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에 빨리 가면 마치 우리 경제 영토가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은 우리가 미국의 경제 영토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부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내지 이게 늘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이 더 늘어나면 그걸 통해서 부품 쪽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뭐 정부가 이야기한 35만 개가 만들어지고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린 그 일은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고 그다음에 문제는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부품 쪽에 1, 2위를 다툰 게 현대모비스하고 그다음에 만두기계거든요. 근데 만두기계는 뭐 최근에는 다시 경쟁력을 갖고 왔다 그러는데 미국 회사였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날수록 미국 회사가 돈 버는 겁니다. 예, 세이프가드가 뭐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동이 안 됐다는 게 아니고 미국 자체가 타국을 상대로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적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지재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재권을 단속하면 단속할수록 오히려 이득을 보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안에서 이미 지재권이 너무나 많은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재권을 통제할수록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가격의 불평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어쨌든 영화를 만드는 업체에게는 이득이 되고 아까 스크린 쿼터